서비스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가장 난처했던 경험을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상 손님을 상대했을 경우인데요. 이 같은 진상들의 특징 중 하나라면 상대 직원이 외적으로 만만해 보이거나 약해 보일 때 유독 진상력이 정점을 찍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듯 상대를 잘못 골라 역관광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두 명의 진상 손님들이 여직원에게 추태를 보였는데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직원은 우승 경험만 수차례인 태권도 유단자였던 것이죠. 격투기 선수는 과연 일반인을 몇 명까지 상대 가능할까? 혹은 그들은 과연 흉기를 든 일반인을 제압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 질문은 현역 선수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기를 들었다면 모를까? 맨손일 경우 일반인들은 10명이든 20명이든 결코 격투기 선수의 상대가 될 수 없다가 중론입니다. 이는 단지 격투기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유년 시절 축구를 너무 잘해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축구선수 피를로의 일화라든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에 스카우트 당한 메시의 이야기처럼 엄청난 경쟁을 뚫고 프로의 자리에 오른 선수들은 분명 노력과 재능 면에서 일반인과 차원이 다른 수준일 겁니다. 실제로 UFC 챔피언 출신 블록 레스너는 미식 축구 데뷔에 실패하고 MMA 도전을 준비하던 시절 시비를 걸어왔던 멕시코 갱스터, 심지어 당구채까지 들고 덤빈 3명을 전치 39주라는 반송장을 만들어 병원으로 보냈고, 마크 콜먼의 경우 94년 당시 주차장에서 고등학생을 삥 뜯던 불량배 7명을 발견, 무기까지 들고 있던 그들을 전부 때려 눕힌 것도 모자라 비명 소리를 듣고 합류한 4명도 모조리 다운시키기도 했죠. 그 외에 경량급이라는 신체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키 190대 거구 11명을 혼자서 때려 눕힌 폴 코펜하버까지 격투기 프로 앞에선 신체 스펙이나 머리수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음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격투기 중에서도 실전 길거리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 프로들 간의 경기에선 단연 그래플링류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지만 한방 한방이 치명적인 부상에 직결될 수 있는 입식 타격류가 압도적으로 위험할 것입니다. 이는 태권도의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종합격투기 룰에서는 다소 저평가받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실전에서 약하다는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태권도가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종합격투기 룰의 특성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일 뿐, 이것이 무술 자체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히려 안면 타격과 가드 등 기술 보완만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종합 격투기에서도 얼마든지 통할 파괴력을 가진 무술이란 것이 중론이었죠. 실제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각종 무술과 무기의 파괴력을 분석한 실험을 했는데, 태권도의 주먹힘은 권투 450kg에 맞먹는 415kg이었는데 그에 반해 가라데는 370kg, 쿵푸는 277kg에 그쳤습니다. 주먹이 이 정도인데 발차기의 위력은 어땠을까? 돌려차기의 경우 무려 710kg에 달하는 파괴력을 보여 만약 아무런 보호대 없이 가격당할 경우 뼈가 부러지거나 장기 손상까지 우려될 수준이었습니다. 그 말은즉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배웠다면 함부로 발을 휘둘러선 안 된다는 얘기기도 했죠. 최근 태권도를 전공한 3명의 대학생이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한 남성의 발차기를 시전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CCTV 상으로 추정해볼 때 사건이 벌어진 시간은 단 40초에 불과한 찰나였지만 일반인이었던 남성이 의식을 잃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재판부 측도 그들의 발차기 타격 강도가 일반인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시간이 짧았다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 태권도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같은 비극과는 반대로 태권도를 정의로운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통쾌한 사건이 최근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져 대륙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CCTV 영상 속 테이블에 앉아있던 두 남성은 술을 마시던 중 서빙을 하고 있는 여성을 보고 옆에 앉으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니 이내 맞은편에 있던 남성도 거들며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익숙한 솜씨로 순식간에 남성의 팔을 비틀고 턱을 가격해 쓰러뜨리더니 뒤늦게 덤빈 동료 남성조차 주먹 한번 휘둘러보지 못한 채 다운시켜 버립니다. 괜히 의자를 던졌다가 안 맞아도 될 거 한 대 더 맞고 날아가 버리는데요. 워낙 화끈한 장면이라 이는 즉시 웨이보상의 화제가 되며
하며 과연 이 여성은 누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수차례 돌려본 소수의 네티즌들은 즉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돌발 상황이라 보기에 3명의 합이 너무나 잘 맞았다는 점, 마치 3류 액션 영화처럼 한 명씩 덤비는 것도 어설펐지만 가격하는 장면과 쓰러지는 모습 또한 동작이 지나치게 크고 연기 같은 느낌이 강해 혹시 서로 짜고 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게다가 여성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성인 남성 2명을 이렇게 쉽게 제압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점, 결론부터 말하면 이 영상은 짜고 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성이 실제 겪었던 일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재현 영상이라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녀는 차이나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술 취한 손님들이 간혹 괴롭히거나 만지려드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며 당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 중 하나를 각색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반전이 있었다면 이 여성은 수차례 우승 경력이 있었던 태권도 챔피언이라는 사실이었고, 해당 영상과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엔 검은 띠를 묶은 도복과 셀 수 없이 많은 메달과 상장을 들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성인 남성 2명을 제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불식시킬 수 있었죠. 그녀는 왜 영상을 올렸냐는 질문에 여성들이 뜻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면 순간 당황해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에서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술로 태권도를 적극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은 최근 중국 내 매년 자취를 감추고 있는 전통 무술과는 달리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태권도의 인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진심이든 아니든 이참에 태권도를 배워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저 언니처럼 강해지고 싶다며 실전에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수련해야 하는지 등의 문의가 줄을 잇기도 했죠. 한편 이와 비슷한 사건이 최근 LA 한인타운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어느 날 한인타운 내 플라자몰에 나타난 한 히스패닉계 남성은 손님인 척 상점 몇 군데를 둘러보는 척 하더니 이내 비어있는 피트니스 클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빠르게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며 오늘도 한 건 했다고 즐거워했을 그가 한 가지 운이 없었던 점은 하필 태권도 유단자인 김씨에게 딱 걸려버렸다는 것이었죠.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나 싶더니 돌연 가방에서 무기를 꺼내려 하자 가벼운 로우킥을 시전한 김씨,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한 방에 낮아빠진 범인은 격렬히 저항해보지만 평소 태권도와 헬스로 다져진 김씨의 힘을 당해내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5분간 범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아스팔트와 레슬링을 벌이는 것뿐이었죠. 비슷한 시기 부산에서는 새벽 시간 여성 점주 혼자 있던 편의점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있던 한 남성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본능적으로 큰일이 날 것을 감지 흉기를 봤음에도 용기 있게 편의점으로 쳐들어갔는데요. 편의점 안에서는 이미 점주를 인질로 붙잡고 있었지만 태권도 5단의 실력을 보유한 남성의 상대가 되진 못했습니다. 강도는 별다른 저항조차 못하고 순식간에 제압당했는데 이는 고작 1, 2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편의점 점주에 의해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화제를 모았는데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반응을 보이는 등 모범 시민으로서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기도 했죠. 실전에서 이렇게 유용하면서도 무서운 태권도, 언젠가 세계 무대에서 재평가될 날을 기원하며 한편 부디 좋은 일에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하루 중국이 수출한 마스크 개수다. 코로나19 와중에 중국이 마스크를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팔았을까? 이를 알 수 있는 수치가 중국 정부에서 최근 나왔다. 중국 매체 21세기 경제보도에 따르면 지하이 중국 해관 총서 국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부터 4월 25일까지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한 방역 관련 물품 규모를 공개했다. 가장 많이 판 것은 역시 마스크다. 이 기간 동안 211억 개를 팔았다.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팔린 날은 지난 24일인데 이때만 10억 개가 해외로 팔렸다. 이는 지난달 31일 2억 2,400만 개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다른 의료 물품 판매도 엄청나다. 방역복은 같은 기간 약 1억 1,000만 개가 팔렸다. 고글은 약 3,400만 개, 심전도 등 환자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전자 모니터 기기는 11만 개다. 체온계도 930만 개가 팔렸다. 수술용 장갑은 7억 6,300만 개다. 매출만큼 벌어들인 수입도 상당하다.
해관 총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수출한 코로나19 관련 방역 물품 매출 규모는 총 550억 위안이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물품 전체로 보면 지난달에 10억 위안이던 일일 매출 규모는 4월 초 20억 위안으로 뛰었다. 곧 25억 위안으로 뛸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 리싱치안 국장은 25일까지 총 74개국 국제기구 6곳과 의료 물품 수출 관련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중국산 제품을 불신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다. 불량인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반품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하지만 그것이 중국산 제품을 안 쓴다는 말은 아니다.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믿을 건 중국뿐이다. 대량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관 총서 통계는 이를 방증한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선 중국산 물품 쟁탈전이 벌어진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산 코로나 의료 물품 시장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망이 충분하지 않으니 한 나라에서도 정부와 병원, 기업들끼리도 웃돈을 얹어가며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당장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급한 서구 바이어들은 중국 제조사들에 끌려가고 있다고 한다. 물품 계약을 맺을 때가 대표적이다. 대다수의 계약은 선불로 이루어진다. 중국 업체들은 전체 금액의 50%를 계약서 사인 직후 바로 요구하고 나머지 금액도 실제 마스크가 인도되기도 전에 받아간다고 한다. WSJ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기관 구매자는 제품을 받은 뒤 한 달간 제품 품질 등에 대한 검수를 진행한 후 비용을 지불해왔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와중엔 많은 곳이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책임을 중국에 물겠다고 호기롭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관련 보고서도 제대로 못 낸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 21일 코로나 사태 동안 중국이 조직적으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실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펴내려다 중국의 압박을 받고 핵심 내용을 삭제했다. EU에 파견된 중국 외교관이 EU 측에 베이징에서 주중국 EU 대표부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조안대로 보고서가 나오면 EU와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며 위협했다고 알려졌다. 코로나19는 싼 값에 외주를 줘 이득을 보던 미국과 유럽에 처절한 고통을 안기고 있다. WSJ는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물품 쟁탈전은 서구가 그동안 얼마나 중국에 의존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한다. 그럼에도 방법은 없다. 전염병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당장 마스크 일장이 아쉽다. 중국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자체적으로 마스크 생산 기지를 가지지 않았다면 한국에도 닥쳤을 일이다.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와중에도 우리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미사망자 4만 명 넘은 날 트럼프 코로나 면봉 들고 자화자찬.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의료용 면봉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DPA는 1950년 한국전쟁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민간 기업에 전략물자 생산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생산을 위해 이 법을 활용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 앞에서 의료용 면봉을 꺼내 흔들어 보이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DPA 활용으로 월 2천만 개에 달하는 의료용 면봉 생산할 수 있다. 의료 장비를 원하면 누구든 곧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부각하려는 듯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연방정부를 훌륭한 파트너라고 말한 영상도 들었다. 민주당 소속인 쿠오모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책을 놓고 여러 차례 각을 세운 사이다. 영상을 본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다면서도 하지만 좋은 부분이 빠졌다고 아쉬움도 드러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부 주에서 일어난 봉쇄 해제 시위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쿠오모 주지사의 코로나19 대응을 칭찬하기도 했다. 다만 주지사들이 연방정부에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지사들은 주의 경제 정상화를 위해 통제권을 갖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연방정부에 코로나19 검사를 부탁한다면서 검사는 지방정부 일이다. 우리는 그들을 많이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일 주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주정부의 코로나19 검사 증대 등 추가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지사들에게 경제 정상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자와 중소기업 추가 지원을 위해 의회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20일에는 협상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큰 피해를 본 국가 및 지방병원들을 돕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750억 달러의 예산 배정을 시사했다. 아울러 미국 제조회사들이 의료용품을 중국에 위탁 생산해 부족 현상이 불거졌다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꾸준히 진보하고 있다며 시애틀과 디트로이트 등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413만 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8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5만 5,533만 명, 사망자는 4만 461명이다. 며칠째 국내 신규 확진 환자가 1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격리 중인 확진 환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행 상황과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일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거리두기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생활 속거리두기를 실천함에 있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정도와 일상생활에서 준수 가능한 정도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얻는 안전과 이를 지키기 위해 소요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과 희생이라는 다소 상충되는 가치 속에서 다양한 쟁점들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 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소관부처에서 방역당국, 전문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단과 시설 분야로 세부 지침도 마련하고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고 확정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음 맞이하는 생활 속거리두기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과 일상생활 간의 적정한 조화를 위해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캠페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